오늘 하루 정말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한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그런 순서인데요. 바로 여러분한테 뉴스 전해드리기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오늘 더워요. 지금 좀 덥죠? 네, 그래서 그런지 미세먼지도 엄청 많이 쌓이고 한치 앞을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더우면 이게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죠. 네. 그래가지고 좀 아까 제가 5시 반인가 그때 그 미세먼지에 관한 그 행정안전부 환경부의 네. 재난 공문을 또 읽으셨군요. 읽었습니다만, 그게 되게 심한 모양이에요. 맞아요. 거의 안개가 자욱한 수준으로 먼지가 낀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어떤가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옛날에는 막 미세먼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뭡니까 공기청정기 막 틀고 그랬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워낙 큰 일을 겪다 그쵸. 보니까 미세먼지는 뭐 약간 이런 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요새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네. 딴 데 신경 미세먼지 정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미세하죠. 네. 네, 진짜 그래도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네. 표현이 좋네요. 네. 미세하죠. 네. 예. 야, 근데 미국 이제 끝났으니까. 공이요? 네, 네. 공이는 끝났으니까. 미국은 지금 굉장히 춥대요. 미시간 그렇죠. 쪽은 영하 17도. 북극 한파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그 워싱턴 DC는 영하 10도 정도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춥다. 근데 왜 추운 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의원들이 그 미국의 그 취임식 참석하러 간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체육관에 가서 텔레비 보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예. 실내로 변경이 돼서. 예.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면 드디어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한 30여 분간 공식 취임 연설을 했는데요. 워싱턴 DC 의회의 로툰다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공식 취임 연설, 공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이 연설을 30여 분간 했습니다. 이민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 경제 정책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고요. 사전에 작성된 원고 그대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취임식을 끝내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지자들이 대형 TV 화면으로 이 취임식을 봤지 않습니까? 이 현장 보고 있던 아래층 의회 방문자 센터에 와서 즉흥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은 원고가 없는 비공식 연설이었는데요. 오히려 언론은 여기에서 했던 비공식 연설의 내용이 트럼프의 진짜 속내가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오늘 날씨가 아름다워서 반어법이겠죠. 이런 날씨면 4년마다 이런 곳에서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취임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농담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취임식을 하겠다 이런 뜻의 뼈있는 농담으로 볼 수가 있는데 2028년 대선까지도 벌써부터 내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냈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가족들의 선제적인 사면 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오히려 이 의회 폭동 사태, 의사당 폭동 사태에 일부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 공식 취임 연설보다 비공식 취임 연설이 몇 분 더 길었고 사전에 짜여진 것 없는 연설이었다는 점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임기인데 연임이 아니라는 거죠. 연임이 아닌데 이게 중임인데 미국 헌법엔 제가 알기로는 연이어서 6년 이상 연임이 안 된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연임만 할 수 있다. 아니요. 중임이 되니까 한 텀 쉬고서 한 건데 지금.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만일 또 나가게 된다면 법을 고치든지
아유 요새 우리가 음. 계엄을 한번 겪어봐가지고 이거 참 이런 얘기도 그냥 들리지가 않아요. 예. 근데 뭐 하여간 그 트럼프 대통령 뭐 하여간 좀 뭐 민주주의 잘 지키겠죠. 예, 그렇게 믿어야죠. 근데 오늘 100건 정도 되는 행정명령을 무더기로 서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어떤 내용에 서명했는지 모든 걸 정리하자고 하니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100건을 어떻게 다 읽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 실내 경기장 캐피털 원 아레나를 찾아가서 연설을 하고 이 자리에서 곧바로 자리에 책상에 앉아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랄까요? 그런 걸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서명한 것이 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진 조치 78개를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라는 내용도 서명을 했는데 파리기후 협약을 트럼프가 전 대통령 시절에 탈퇴를 했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다시 가입을 했고 트럼프가 다시 재탈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WHO도 탈퇴하는 것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뭐 코로나19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고 개혁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WHO로부터도 탈퇴를 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이 외에도 연방 공무원들 주 5일 사무실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 뭐 물가 총력 대응, 언론 검열 금지, 언론의 자유 복구, 정부 무기화 종식 이런 부분에 대한 서명했습니다. 이 체육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할 때는 서명을 할 때마다 이제 서명했다 하고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면 큰 환호를 했고 트럼프가 자신이 서명할 때 쓴 펜을 지지자들에게 던져주는 일종의 팬 서비스 뭐 퍼포먼스 그 뭐 야구 선수들이 야구공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백악관으로 이동한 뒤에도 이 집무실 책상에 서류를 가득 쌓아두고 행정명령의 서명을 이어갔는데 그 지금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로 기소가 된 지지자 1,500여 명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하는 안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WHO 탈퇴 명령도 이때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앞으로 이 미국의 행정부가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잠시 뒤에 4부에서 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이 부분 더 자세하게 짚어보니까 그때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우리나라 그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17만 명 정도 된대요. 미국에서요? 지금? 예.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 많네요. 체류 우리나라 사람들. 네.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고 딱 제가 방금 들어온 뉴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출석을 했었죠. 그런데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서울구치소 대신에 국군 서울지구 병원으로 이동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건강은 아까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출석한 모습을 보여주는 언론 대부분이 YTN도 그렇고 건강상의 이상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저께 구치소 측에서도 교정당국 측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아직 뭐 이런 얘기를 병원으로 하는데. 간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추가적인 내용 들어오면 또 여기서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윤갑근 변호사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환경의 변화가 많죠. 뭐 대통령으로 있다가 구치소로 가니까 많은 환경의 변화와 대통령으로서 어려움 때문에 심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데 어쨌든 뭐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으니까 갔겠죠. 어떻게 된지는 추가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이 이 금전적인 지원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트럼프 때도. 그래서 뭐 거의 가족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트럼프 머스크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기뻐는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좀 논란이 되는 행위를 했죠, 이 사람이. 네, 근데 교수님은 이 부분을 더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독일에 계셨었잖아요. 독일은요, 참고로 일단 얘기하세요. 네, 예.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이 취임 축하 행사에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굉장히 기뻤겠죠. 환호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거의 막 방방 뛰어다니면서 기쁨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손으로 가슴을 치고 손가락을 모은 채 손을 대각선으로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사실상 금기되는 나치식 인사를 연상시키는 그런 동작을 잇따라 취했는데 이게 뭐 독일 포함해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 가디언에서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이 머스크의 행동에 충격을 표했다라고 전했고,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공중보건 전문가 에릭 파이글린 역시도 세상에 머스크가 방금 이 행동을 생방송으로 했다라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농담처럼 뭐 독일의 감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고 싶으면 독일에서 나치식 격리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금방 잡힐 것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은 마인캄프라고 나의 투쟁이라는 아돌프 히틀러의 책이 있어요. 네. 근데 마인캄프 이 나의 투쟁이라는 책도 해금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몇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식의 나치식 격리를 한다라는 거는 스킨헤즈라고 얘기하는 극우. 진짜 극우주의다. 이 머리 빡빡 깎고 이 뭐죠? 이 군화 신고 네. 그리고서 이 항공 뭐라 그러죠? 파일럿 점퍼 뭔지 알 것 있잖아요. 같아요. 그런 거 까만 거 입고 이런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고 이 공공장소에서 하면은 잡혀가고 그러는 건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생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유럽의 분위기를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독일 사람 많이 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정말 안 좋은 거죠. 예, 더군다나 미국에는 유태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파워풀한데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그리고 요새 많이 나오는 거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을 미군이 체포해서 평택으로 데리고 갔다가 오키나와로 데리고 가서 신문 중이다 이런 보도 있었죠. 제가 할 말을 다 하셨네요. 예. 아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라는 곳에서 한 보도인데요. 지난 16일 보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에 이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을 해서 선거연수원을 급습했고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사람들이 평택항을 거쳐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18일에는 당시에 체포된 중국인들이 AI를 활용한 댓글 조작 방식으로 한국 내 여론 조작에 관여한 것을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평택으로 갔다. 미군이 체포를 했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했을 텐데요. 주한미군에서는 이것이 가짜 뉴스다 이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이 보도가 완전한 거짓이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는데요.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이 한반도 안보를 위한 임무에 전념을 하고 있고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라면서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데일리의 어제자 보도에도 이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데 중앙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돼 일본 내 미군 기지에 수용돼 있는 중국 해커 99명의 처리 문제는 미국이 쥐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 카드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그 설 때 뭐예요? 참 방송 아니 뉴스앤뮤직을 네, 그렇죠. 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 직업 정신이 투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럼요. 이게 방송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소방관들, 쉴 때 일하는 직종들이 좀 경찰관들, 있죠.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되게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설 명절에 3,484만 명이 이동된다. 와. 우리나라 유권자가 4,350만 명 정도. 그러니까요. 엄청나네요. 거의 대부분 이동을 하게 되는데 국토부가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총 열흘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동하는 사람이 바로 그 3천만 명 이상이다라는 건데 사실 작년 설은 대책 기간이 열흘이 아니고 닷새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설은 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작년 설보다 이동 인구가 29%가량 늘어났고요. 이 기간에 국토부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고 지역의 관광 명소랑 연계된 휴게소 할인 행사 실시합니다. 역귀성 요금 할인도 하고 고속도로 갓길 차로 구간도 개방을 해주고요. 그리고 버스나 철도는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운행 횟수와 좌석을 늘리고 서울시도 밤늦게 도착하는 귀경객들을 위해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속도로도 엄청 많겠네요. 맞습니다. 설 당일에 601만 명 가량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나서 차량은 많아져도 하루 평균 통행량은 좀 분산이 돼서 줄어들 거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사람들의 귀성 출발 시간은 28일 오전이 가장 많았고 귀경 출발 시간은 30일 오후가 가장 많았으니까 이동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목소리 들으시면서 귀경길 귀성길 하시면 정말 즐거운 귀경길 귀성길이 될 거라고 그럼요.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